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욕망하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방청객이 좀 있어요. 스파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는 뭔가 어떤 타입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이블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 네, 제 맞습니다. 바이블에도 썼습니다만 몇 네.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고. 과연 스파에서 하는 클렌징이 이 단계가 안전한가에 대한 거를 좀 전문가라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스파는 워싱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세안을 할 때는 클렌징을 하고 나서 그게 뭐 밀크 타입이든 뭐 무스 타입이든 굉장히 많이 물로 씻어내시잖아요. 미끈미끈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씻어내는 게 소비자들의 세안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습관을 스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 스킨케어 관련, 트리트먼트 관련한 교육도 하고 고객을 만나면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수입했던 브랜드에 정말 순수한 오일 밤 타입의 클렌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피부 스킨케어를 하면서 트러블을 잘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클렌저도 순수한 100% 오일 타입이 아니면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일 타입의 또 약간의 맹점이 뭐냐면 사실은 오일 타입 클렌저는요 순수한 오일 타입은 딱 클렌징을 진행하잖아요. 클렌징을 진행하면 이렇게 오일을 불러내는 그런 모공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왜냐면 모공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오일이니까요. 그죠?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지도 오일이고 화장품 찌꺼기도 오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불러내는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이에요. 그죠? 3분 정도를 우리가 러빙을 잘 해주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흐르면 또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을 3분 정도로 적절하게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오일탑으로 클렌징을 잘 해주면 너무 모공에 있는 딥 클렌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오일 이런 광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도 있다시피 클렌징의 깊은 클렌징을 한다는 의미가 딥 클렌징이지 각질을 제거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클렌징은 클렌징이고 딥 클렌징은 모공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불러내지 못한다면 딥 클렌징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일 타입만이 딥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화장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거 보면 투 페이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일하고 물이 되어 있고 흔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오일만 쓰면 닦아내기 불편하니까 물이 섞여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섞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투 페이즈, 두 단계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 그렇게 우리가 씻고 있는데 얼굴은 그냥 소비자 제품이나 스파 제품이나 똑같이 계면활성제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있다 해도 계면활성제인데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얘를 닦아내는 게 문제예요. 닦아낼 때 집에서는 충분한 물로 린스를 해주는데 스파에서는 그게 없죠. 예전에 제가 이제 프랑스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베드 옆에 페이스워시 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워시 수전이 있고 깔때기 같은 게 되고 옛날 방식이 정말 좋았던 게 있어. 깔때기 같은 걸 대고 이렇게 딥클렌징을 하거나 클렌징을 하고 나서 샥 작은 샤워기로 샥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야 정말 저러면 소비자들이,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연식이 된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90년대 얘기예요. 90년대 초반 얘기예요. 1993년도인가 4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나서 닦아낼 때 이런 젖은 해면으로 혹은 닦아낸다고 해도 여러분 얘가 잔류하고 있는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에서 가장 안전한 클렌저는 순수한
오일 타입 클렌저예요. 그런데 왜요? 왜냐하면 모공 안에 있는 것들을 불러내는 딥 클렌징도 되지만 얘는 피부에 전혀 무자극이라는. 다만 문제는 닦아내는 건데 스파에서는 이미 핫타올을 사용하시죠. 핫타올을 사용하시니까 어때요? 뜨거운 거는 어때요? 뜨거운 물수건으로 오일을 닦아낼 수 있죠. 찬물 수건으로 못 닦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팀 타월을 쓰고 핫타월을 쓰고 막 이렇게 하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번 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어. 그래서 1분에 몇십 회가 팔린다는 1초에 몇 개가 팔린다는 그 유명한 슈에무라의 클렌저가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불편해요. 나 이거 닦아내니까 너무 힘들어. 핫타월 쓰려니까 너무 힘들고 벅벅 닦으려니까 피부에 자극이 돼. 혹은 여드름 피부는 뭐 오일 때문에 불길해. 등등등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회사들이 아 그래? 그럼 물로 씻기는 거 만들어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닦고 클렌징하고 물로 씻으면 하얗게 변하면서 그 안에 더러운 걸 캡처하는 시스템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오일 타입 클렌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일 타입 클렌저, 퓨어한 오일 타입 클렌저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스파에서 정말 안전하게 계면활성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부터 전체 메이크업까지 다 1차적으로 클렌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선호하는 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그냥 뭐 로스용 토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밀크 타입 클렌저 하고 나서 물 세안도 안 해요. 그냥 이런 걸로 딱 닦아낸 다음에 토너 해가지고 닦아내면 끝! 왜냐하면 계면활성제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파에서 정말 우리가 전문가라면 자, 내가 어떤 클렌저를 선택할 것인가. 다만 그 다음 단계에 필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혹은 초음파 관리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관리를 하실 때 오일 타입 클렌저 순수 오일 타입입니다. 순수 오일 타입 클렌저 추천. 1차 클렌징 하시고 핫타올로 잘 남은 유분을 닦아내시고 딥클렌징 하신 이후에 밀크 타입이나 무스 타입 같은 걸로 한 번 더 클렌징을 해주시죠. 무스 타입도 제가 완전히 좋아하는 이유는 무스 자체로 무스가 클렌징하게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비는 게 아니에요. 무스 타입을 기껏 쓰면서 피부를 막 마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무스가 액션을 하도록 잠깐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바락 액션을 하죠. 액션을 기다렸다가 정말 살살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워시오프 하십니다. 워시오프 하시면서 역시 벅벅 닦지 않고 물을 좀 충분히 물이 약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물기를 가지고 워시오프를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번 닦아내고 토너 정리까지 해주시면 제법 안전하게 클렌징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나로 그냥 한 번에 대충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일 타입으로 1차, 순수 오일 타입으로 1차 클렌징해서 메이크업 지워내고 그 다음에 모공 안에 있는 거 좀 빼내고 그 다음에 밀크 타입이나 무스 타입으로 한 번 더 클렌징을 해준다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라면 피부의 관리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피부와 피부 생리의 정확한 이론과 기전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게 클렌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욕망하라 유튜브 채널은 전문가를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사랑합니다. Love you.